자, 같이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이 지문을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수능 완성, 올해 수능 완성 지문에도 경제가 되게 빡세게 나오는데 이게 벌써 한 16년 전 지문이잖아요. 거의 뭐 여러분 태어날 때 시험인데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시험도 많이 바뀌었어요. 글쎄, 수학은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15년 지난다고 바뀌냐고. 근데 경제는요 15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진짜로. 그러다 보니 국어라는 과목은 가장 빨리 변하는 과목이에요. 그 초점을 둬야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필기를 좀 드렸죠. 지금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필기 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 필기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한테 필기를 좀 제가 드렸는데 되게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 지문은 간결하게 털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정보량이 일단 많아. 근데 옛날 지문들은 정보량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솔직히 뻔한 얘기 계속 반복이야. 그거를 여러분 필기해 놓으신 걸 보면 보이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해놨냐, 패러프레이즈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수업을 좀 잘 들었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 수도 있는데,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주제의 원리예요. 주제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반복해 쓰는 거예요. 바꿔 쓰고요. 그래서 옛날 저희 평가원 지문들도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과정에 한 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었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1달러는 옵션에 대한 그냥 도입이에요. 정의도 합니다. 원리도 설명해줘요. 근데 애들이 혹시라도 이해 못할까봐 정말 친절하게도 2달러에서 옵션의 최초의 옵션, 뭐 그리스? 탈레스까지 가면서 예시 던져주면서 예시로 원리 이해를 다시 한번 시켜요. 그러면서 작은 따옴표까지 들어가면서 야, 옵션은 살걸요 라고 다시 한번 지정을 해줘요. 패러프레이즈 오지게 넣어놔요. 3달러에서도요 살 권리? 야, 권리가 생기지? 그래, 수익 비대칭성이 생겨. 그 선택권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야? 옵션 가격 바꿔 얘기하면 옵션 프리미엄 하는 거야. 용어 정리도 정말 친절하게 여러 번 풀어 설명해줘요. 자,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옵션 핵심 원리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말 그대로 선택 권리예요. 그럼 뭐냐, 나한테 이득이면 선택해서 권리 행사하면 되는 거고 손해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언제부터 이득이야? 라는 거를 그래프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은 변하니까. 변하는 수량값들을 표현하는 걸 표로 그려봤고 그 표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훨씬 편하다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잼민이, 중학교 잼민이 때 배웠단 말이야. 함수 같은 대로. 그러면 이제 원리 이해가 완전히 됐으니까 야, 이걸 활용해봐. 그래서 CEO들, 경영자들한테 스톡 옵션을 주는 이유가 그거야. 하지만 옵션이 악용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6달러에서 정리 끝난 거야.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달러 TS라고 적으세요. 일단 무조건 주제 세팅이요. 자, 한칸펜 들고 벌써 작은 따옴표 옵션이 뭐 주제처럼 보이죠. 자, 옵션이라면 금융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미 이 말에 뭐라고 함축되어 있는 거냐, 가로 열고 쓰세요. S 땡땡 일반인 통념 함축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통념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도입이야, 그냥 도입이라고 쓰세요. 전형적인 주도입이죠. 현상이 많으니까 중요해 알아보자. 자, 옵션의 특성을 이해하면 된대. 오케이, 옵션이 뭘까? 뻔한 얘기야. 사실은 뭐 옵션을 알고 있으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네 번째 줄 보니까 현관편으로 딱 몇 줄 칠 건데 주제가 그대로 정의로 세팅이 되죠. 옵션은 몇 줄? 미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친절하게도 괄호를 쳐가면서 정보를 눈에 띄게 구조를 잡아주는데, 이런 파란색 펜 들고요. 미래 일정한 시기, 행사 시기에다가 동그라미 1. 그러니까 옵션에 명시되는 조건 같은 것들이에요. 일단 시기가 있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야? 라고 딱 지정해 놓는 거야. 두 번째, 이미 정해진 가격이 있다는 거야. 약속된 가격. 3번, 어떤 상품, 기초 자산이 있다는 거야. 4번, 권리. 옵션에 그래서 요소는 4가지입니다. 시기, 가격, 자산, 권리. 그럼 이 중에서 핵심은 뭐냐? 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자꾸 권리를 받는 거거든. 이어서 볼까요?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 역사에다 세워.
지금 무슨 얘기야? 도입을 한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다 세모. 도입이에요. 배경이에요. 기약의 아버지 탈레스. 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근데 탈레스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탈레스 앞에다가 탈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혹시 인물명에 따라서 거래 전개 방식 파악하는 문제 나오면 대비를 해볼게요. 올리브 앞찾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 현관편으로 옵션 옆에다 쓰세요. 예시 무슨 얘기냐. 주제가 세팅되는 1단락에서 옵션에 대한 주제를 세팅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먹으면 어떡해. 친절하게도 예시를 2단락에서 들어주면서 올리를 시키는 그런 구조 흐름을 보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앞찾기를 빌려 했다. 오케이. 야, 이게 어렵냐고. 자, 옆에다 씁시다. 빨간색으로 써놓으세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봐. 내가 고대 그리스에 전생 체험 해. 고대 그리스인이야. 올리브를 수확을 했어. 나 또 뭐에 썩는데. 기름 얻어야 돼. 앞찾기를 평소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 빌려. 탈레스는 어떻게 했냐. 파종기. 파종기라는 단어 모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잼민이 차원에서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단어 외우세요라고 이렇게 대답이 안 됩니다. 파종. 심는 거지. 그 뭐야? 심을 때는 앞찾기가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는 뭐야? 심을 때. 미리 그때 권리를 사둔다는 얘기예요. 자, 상상력을 동원해봐. 이런 봐봐. 앞찾기를 빌려주는 사람들은 언제 돈을 벌겠어? 수학기에 돈을 벌 거 아니야. 수학기에 쓸 거니까 그걸. 근데 파종기에는 그지잖아. 돈이 급해. 그러면 팔리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미리 돈 좀 줄게. 나 그 권리를 살게. 지금 돈이 없으면 그래 권리 팔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 얻기에 돈을 주고 앞잡기를 빌려 했는데 탈레스는 파종기 미리 사버려. 만약 세모 파란색입니다. 풍작이면 위라설표 세모. 풍작에다 C. 사람들이 많아져서 위라설표. 임대료가 상승한다 위라설표. 이렇게 되면 세모.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앞찾기를 빌려서 세모. 수학계 세종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세모. 큰 이유에다 위라설표. 큰 이유에다 결과 2. 그러니까 인과로 결국에는 풍작이면 얘는 이윤을 남기는 거야. 어떤 원리예요? 그래. 즉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싸게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이미 사버린 거지. 그런데 풍작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 폭등하겠죠. 수요 폭등했으니까 자기는 약속한 싼 가격에 사놓고 비싼 가격에 되팔아버리는 거지. 왜? 그때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됐을까? 하지만 세모. 흉작이야 아래로설표. 그럼 봐. 임대료가 작살나. 즉 내가 빌리기로 한 임대료보다 싸져버려. 그럼 안 빌리면 되지. 포기하면 된다. 흉작에다 C 포기하면 된다. E.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애들이? 좋아. 요점 잡아줄게. 살 권리에다 현관표 밑줄, 옵션에다 밑줄. 그 성격에다 세모. 그 성격 지시어예요. 지시어에 초점 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내가 수학계에 앞찾기를 빌릴 권리, 난 그걸 살게. 그게 옵션이야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풍작일 때는 수요가 폭증하니까 내가 약속한 돈에 빌려서 다시 재임대를 한다는 얘기야. 흉작일 때는 안 빌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처럼 세모. 상황에다 C 따라 세모. 유리하면 세모 행사하고 2. 불리하면 세모 포기한다 2. 선택권에다 현관표 있죠. 핵심 단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권이잖아. 때문에 세모. 비대칭성에다 현관표 또 밑줄. 인과구조가 잡히고 있는데 선택권 C, 비대칭성에다 E. 선택을 하기 때문에 비대칭성이야. 무슨 얘기야? 친절하게 환원해줘요. 바꿔 써줘요. 즉 미래 기초자산이 가격에 유리한 방향. 이제 니네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준 거야. 유리한 방향이면 C. 옵션 구입해서 수익이 늘어난다 E. 불리한 방향이야 C. 근데 손실이 일정 수를 넘지 않는다 E. 자,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준 건 줄 알아요? A에서 예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됐어? 방금 3단락 옆에다가 원리라고 적고요. A 옆에다가 예시로 그래프로 이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다시 3단락 봐.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세모. 이 권리 세모. 현관펜으로 밑줄 칠게요. 권리 밑줄, 돈 밑줄, 옵션 프리미엄 밑줄. 옛날 지문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구조를 지시 연결어로 되게
잡기 편하게 연습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지문들이 많아요. 이걸로 연습을 하자고요. 됐죠? 또 이러한 세모 치시고 현금펜으로 비용에다 또 현금펜 있죠. 똑같은 말이야. 옵션 프리미엄 뭐야? 결국엔 옵션 가격인 거예요. 권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이해 못하겠지? 그 다음 단락 예시에다 세모, 예시 들어줄게. 가령 세모, 예시 들어줄게. 세모. 자, 2년 뒤에 한 주당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원에 샀어. 2년 뒤에 회사 가격이, 주식 가격이 10,000원을 넘으면 행사하면 봐봐. 10,000원보다 높은 놈을 10,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이득이지 당연히. 만약에 15,000원이야? 10,000원에 사서 15,000원짜리를 10,000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잖아요. 10,000원 사면 돼. 5,000원 차이 생겼죠? 근데 이미 권리 가격으로 옵션 프리미엄 1,000원을 냈잖아. 그럼 나한테 남는 이득은 얼마야? 4,000원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건 이렇게 줄글로 풀었으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언어적으로 풀어볼게요. 수식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53페이지에다 필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봐봐. 이 쉬웠던 지문 가지고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왜냐면 요즘 지문은요 너무 어려워. 이게 연습하기 어려워. 옛날 지문은 쉬워. 쉬우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야. 여기서 연습을 하세요. 자, 괄호 A 단락은요 이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면 올해가 2021년이라고 합시다. 2021년 6월 1일에 나는 옵션 계약을 했어요. 이 옵션 계약은 뭐냐? 예를 들면 인호전자 주식을 2년 뒤, 그러니까 2023년 6월 1일에 10,000원에 살 권리를 그 권리를 1,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됐어? 자, 굳이 나 이렇게까지 분석하기 싫은데 봐봐. 2023년 6월 1일이라는 거는 아까 1단락을 보시면 1번 행사 시기죠? 그 다음에 정해진 가격은 10,000원이죠? 10,000원 동그라미 행사 가격이죠? 다시 1단락으로 가서 어떤 상품이에요? 인호전자 주식 기초자산 동그라미 3번. 그 권리 동그라미 4번. 끝. 됐죠? 옵션 계약을 한 거야. 됐어? 이게 언제예요 지금? 2021년 6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2년 뒤 그날이 됐어요. 샵 넘버 1에서 샵 넘버 2로 다른 색깔로 구분해 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2023년 6월 1일이 됐습니다. 인호전자 가격을 봤더니 어머나 15,000원이에요. 하지만 나는 얼마에 살 수 있어? 10,000원에 살 권리를 보유하고 있죠. 자,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봐봐,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되잖아. 맞죠? 그럼 벌써 얼마 차이가 나와? 5,000 차이가 남는다니까. 맞죠? 그래서 시장가 15,000원, 구입가 10,000원, 차액은 얼마야? 플러스 5,000원. 맞죠? 근데 5,000원에서 나는 이미 2년 전에 얼마 냈어? 옵션 가격 1,000원 냈잖아. 맞죠? 5,000원 다시 마이너스 1,000원. 옵션 프리미엄. 이게 얼마라고? 4,000원. 그럼 나는 4,000원의 이득인 거네. 이 얘기요. 근데 봐, 이게 줄글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이해는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줄글만 읽어도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수학에서 암산 풀듯이. 알겠나요? 둘 다로 연습해 놓으라고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달러. 여기서 세모.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이 기초자산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봐봐. 수익은 결과 2죠. 어디 의존해? 주식의 가격 변화에다 C. 주식이 올라야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은 주식을 올리려고 하겠어, 낮추려고 하겠어? 올려야 되니까 올리려고 하겠지. 따라서 회사가 경영자에게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 바로 이 때문이다. 옆에다가 결과 E, 옆에다가 원인 C. 주식가격 위로화살표, 경영자, 옵션 행사, 위로화살표, 결과적으로 경영자 이득, 위로화살표. 됐죠? 이 경우 뒤쪽 내용은 앞쪽 내용은 거의 뭐 똑같이 반복한 것 같고, 그 다음 달러.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C 인의 세모.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때문에 세모. 불확실성에다 P 대처해준다. S. 왜? 1,000원만 손해보면 되잖아, 사실 아까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굳이 여기다 쓰긴 싫은데 이제 우리 연습 단계에서 보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자, 아까 샵 넘버 2까지 갔어. 즉 가격이 15,000원 오른 경우야. 이번에는 샵 넘버 3인데요 2023년 바로 그날이 됐어요. 6월 1일이야. 주식을 까봤어. 주식이 망했어. 5,000원 됐어. 그러면 내가 나는 어쨌든 이걸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0,000원에 주고 살 권리가 되는 거야. 아니 바보냐고. 그걸 왜 10,000원 줘요?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사면 되지.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권리를 포기하겠지. 그럼 이미 얘는 옵션 프리미엄 얼마 냈어? 1,000원을 냈잖아. 즉 권리 포기하고 옵션 프리미엄 1,000원만 포기하면 되잖아. 즉 1,000원 손실이에요, 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얘는 뭐예요? 아까 4,000원 이득이거나 1,000원 손실이라니까. 즉 무슨 얘기야? 주식이 오르면 오른 대로 이득이지만 주식이 손실이요. 프리미엄 1,000원만 손실 보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하지만 세모. 그러다 보니까 옵션 보유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옵션 보유자 C, 영향이다 E. 어떻게? 더 큰 위험이다 결과 E, 가로 열고 P. 문제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죠. 스톡 옵션을 줬더니 주식이 올라야 경제가 이득이면 얘는 그 옵션 행사 날짜에 주식 가격 올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게 주제잖아. 일본 같은 거.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자꾸 이걸 일치로 풀려고 그래. 왜? 내용 이해를 못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원리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하향식이 안 되니까. 1번 선지 옆에다가 하향식이라고 써놓으세요. 야, 당연히 생각을 해봐. 권리잖아. 권리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샀잖아, 권리를. 팔 수도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향식인데 옆에다 써. 주제, 구조, 이해, 판단, 후, 다른 색깔 펜으로. 그 다음에도 판단이 안 되면 그때 좁히고 발제독이야. 필요하면. 근데 난 이거 하향식으로 보면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어야지. 왜 얘를 사고 팔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난 한 80% 정도는 이미 판정했다고 보고 나머지 20%만 좁히고 발제독 할 거야. 2번. 이게 핵심 원리잖아. 이게 수익 비대칭성의 핵심 원리잖아요. 맞죠? 반드시 행사하는 권리는 아니다. 2번 옆에다 C, 옆에다가 결과 E, 비대칭. 맞죠? 손실 볼 때는 털어버리면 1,000원밖에 손실 아니었고, 이득 볼 때는 사버리면 어마어마한 이득이니까. 2번은 일단 맞는 것 같고요. 3번. 옵션 행사 가격은 행사 아니지. 1달러 주제였잖아요. 수학박스 1주제. 1, 2, 3, 4 요소 있었잖아. 그래. 행사 시기. 1번 선지부터 나가면 돼. 그 옵션 행사 가격은 언제 결정되는 거야? 맨 처음에. 처음 계약할 때겠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X. 1번 선지 매매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4번 선지. 아니, 뭐, 주식만 그럴 필요가 없어. 당장 예시가 앞잡기였는데.
박스 2 주제 예시. 5번도 말도 안 돼. 박스 3 주제 정의. 이거는 권리 가격이잖아. 이득이 아니라. 맞죠? 딱 봐도 2번밖에 안 나가는데. 발주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시간 많으면. 아무리 봐도 전 2번이야. 자, 53번으로 가볼게. 기억. 흉작이면 왜 포기하면 돼요? 내가 약속한 가격보다 내가 팔아야 될 가격이 싸져버리니까. 무슨 얘기야? 자, 10,000원에 빌리기로 한 거야. 권리. 그럼 10,000원을 빌려야 돼. 근데 흉작이야. 아무도 앞잡기를 안 빌려. 가격 떨어지는 1,000원에 빌리겠대. 10,000원에 빌려서 1,000원에 빌려줘야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잖아. 이해됐어? 결국에는 기억 원리 옆에다 쓰세요. 원리 이해라고. 이 원리 이해 못하면 얘는 발제도가 힘들다고 이렇게. 정답 5번이죠. 자, 당연히 얘는 경제고 수학이고 그래서 54번 같은 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자, 보세요. 자, 2년 후의 주식 가격이야. 무슨 얘기야? 2년 후의 주식 가격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자, 빵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프 보면. 10,000원일 수도 있는 거야. 10,000원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2년 후 주식 가격이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보세요. 자, 다른 색깔 펜으로 그 A의 1차 함수 있죠? A 1차 함수. 이거 여기랑 X축과 교점 여기 있죠? 여기 이죠? 자, 봐봐. 근데 이 점은 잘 봐봐. 10,000원이 아니잖아. 당연히 10,000원이 아니지. 왜냐면 보세요. 아까 지문 A 지문에 대한 예시야. 봐봐. 자, 2년 뒤에는 얼마에 살 걸요? 행사 가격이 얼마였어? 발췌도 해도 돼요. 이건 행사 가격이 얼마였어? 숫자는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발췌도 해도 돼. 10,000원이요. 그럼 일단 나는 주식을 살려면 얼마를 줘야 돼? 10,000원을 줘야 돼. 그리고 봐봐. 권리도 샀잖아. 권리의 가격이 옵션의 프리미엄 얼마예요? 이거는 1,000원. 맞죠? 결국엔 즉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토탈 얼마가 되는 거야?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11,000원 점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반면에 봐봐. 다른 색깔 바꿔서. 그러면 봐봐. 2년 주식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판 거야. 똔똔이요. 없어요. 빵원이요. 이득은. 하지만 이미 얼마를 냈어 나는? 권리 가격으로 1,000원을 냈잖아. 그러니까 1,000원이 손실인 거야. 그래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야. 자, B일 때는 계속 얘는 뭐야? 옵션 가격 1,000원 이미 낸 거야. 근데 10,000원보다 싸? 안 사면 그만이야. 그럼 손실 볼 일이 없잖아. 이해됐어? B의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10,000원 이하여서 그냥 옵션만 포기한 거죠. 그럼 손실 얼마라고? 그냥 1,000원이야. 이해됐어요?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근데 빨간색은 뭐야? 사면 이득이잖아. 즉 무슨 얘기야? 11,100원이어도요. 사면 100원 이득이잖아. 물론 옵션 1,000원 주고 샀으니까 900원 손해겠지만. 이해됐어? 그럼 얘가 이득 보려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11,000원 이상은 돼야 되겠지. 결국에는 그래프 이해예요. 이렇게. 그래프 이해가 됐어? 아, 그럼 간단하다고. 일반 선지. A는 주식 가격이 10,000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을 보여준다. 맞잖아? 10,000원을 넘으면 일단 마이너스 1,000원 시작을 하는데 진짜 100원만 돼도 100원은 어쨌든 건지잖아. 마이너스 900원 끝나잖아. 맞죠? 1번 선지 그래프 이해라고 써. 2번 선지 주식이 아무리 나도 손실이 일정하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이해야. 근데 그래프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 있어야 돼? 지문 이해가 돼 있어야죠. 3번 선지 B가 수평인 것은 왜 그래? 옵션을 포기해서 손실은 1,000원이었기 때문이잖아. 행사가 아니라 포기라고. 지금 3번 끝 됐습니까? 4번도 마찬가지지. 일단 손실이 1,000원이란 얘기는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이 1,000원이란 얘기. 다시 한번 핵심 원리는 뭐예요? 비대칭성. 됐습니까? 정답은 3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마지막 50원을 벌 건데 봐봐. 결국에는 자, 경영자한테 옵션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 회사 주가 올려야 지도 이득일 거 아니야. 주식 싼가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럼 봐. 니은 이유에다가 써요. C 땡땡 옵션 정의 원리 수익 비대칭성 결과 2 주식가격 유라살표 옵션 보유자 이득 위로살표. 다시 옵션의 정의와 원리 수익 비대칭성 덕분에 주식 가격이 올라버리면 옵션 보유자는 어쨌든 이득이 올라진다고. 당연히 그럼 2번밖에 없지. 됐습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학생들은 편하게 질문 주시고, 혹시라도 틀린 문제 있으면 오답 이유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캡처 떠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못한 학생은 필기